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초대석 시간인데요. 나라 안팎이 연일 큰 사건들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어떤 외국인은 이런 한국을 두고 역동적이라며 나쁘지 않다는 평을 했다는데요.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기대를 모았던 남북 당국자담이 수석 대표의 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 이후 줄곧 논란이 되어왔던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19대 국회 들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최근 전국의 현안들을 두루 짚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철살인 기절광풍, 3더이즘과 4K즘의 창시자, 대한민국 최고의 얼짱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아, 처음부터 깔때기군요. 보자. 우리한테는 정 의원께서는 우리한테서는 아니고 정 의원은 우리 국민TV가 있는 이곳이 지역구죠? 예, 이곳 합정동 예. 은 제 핵심 지지 기반 지지층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니 말만 꺼내면 이렇게 정산 뉴스예요. 엄청난 지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제 정 의원께서 고 박영석 대장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박영석 대장 기념관을 마포구에 건립한다는 행사를 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기사를. 마포구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예, 산악 영웅 박영석 대장은 마포 구민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상암동에서 줄곧 사셨고요. 예. 그리고 안나푸르나 사고가 나기 전에 예전에 김신조가 예. 넘어왔던 우이령길, 예. 북한산, 그 길이 개방됐을 때 박영석 탐험문화재단 회원들과 그리고 저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하루 종일 걸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소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죠. 네. 박영석 대장이 안나푸르나에서 그쪽에 전부 다 등정해서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산악의 영웅 아닙니까? 박영석 대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소개해 주십시오. 모르시는 분도 들어있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예. 단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고요. 히말라야 8,000m급 14개 고봉을 다 올랐고, 예. 남극, 북극을 다 정복했고, 아, 듣고 보니까 진짜 영웅이다. 7대륙 최고봉을 예. 다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산악인 그러면 에베레스트, K2, 마나술루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되게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북아메리카 맥킨리 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7,000m 좀 안 되는데 예. 거기 오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극점을 다 정복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네팔에서는 세계 4대 산악인으로 뽑히고 예. 또 박영석 독자적 기념관도 있고 예. 이렇게 산악인들의 추앙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예. 이런 분을 보고 인류 최초 산악 그랜드 슬램 달성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그랜드 슬램 달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이유가 더 위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뭡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영석의 이름은 예. 박영석 혼자 쌓아 올린 이름이 아니다. 박영석과 함께 등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이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쌓아 올린 이름이기 때문에 박영석인들, 박영석조차 박영석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아. 그래서 각종 강연 요청이라든가 방송 출연, 신문 기고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박영석 대장이 2005년 모든 것을 다 이루었거든요. 산하 예. 글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부와 명예, 돈방석에 앉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배낭을 메고 히말라야로 계속 떠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죠? 2년 전인데요. 10월 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나푸르나 예. 남서벽 가장 오르기 힘들다는 거기를 개척해서 4년 전에 그 장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오희준, 이현조 대장의 한을 풀고 예. 코리안 노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갔다가 아직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박영석 대장을 하나하나 알수록 예. 더 위대한 것이 그가 이룬 업적도 위대하지만 예. 그의 정신,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도전했을 때 크레바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깨진 사이. 예, 절벽으로 이제 떨어지는 건데 위에 눈이 얼음이 덮여 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면 예.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예. 빠져가지고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길은 것이 오랫동안 떨어지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다가 뭐에 탁 걸린 거죠. 예. 그 대롱대롱 몇 시간째 매달려 있다가 내려온 노프 막 잡고 올라오고 이런 과정이 수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겁에 질리거나 포기할 그다음 가기 텐데 싫을 텐데요. 그런데 계속 도전을 합니다. 광대뼈가 함몰되고 수술받고 또 가고 갈비뼈 부러지고 또 가고 이런 과정이 저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예. 반신 반인의 경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사실은 이제 사고 난 그 안나푸르나 오르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국토순례를 계속 해왔지만 예. 청소년들에게 꿈과 도전 이런 정신을 심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기념관을 세워서 박영석의 끝없는 도전 정신 이런 것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자 마포 상암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예. 박영석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단순히 하고 산악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그 처신하는 그런 모습이나 도전 정신 같은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네. 인물이라고 우리도 참 그렇습니다. 저도 미처 몰랐던 것을 오늘 아침에 네. 정 의원께서 소개해 주셔서 그분의 삶을 다시 되새기게 됐습니다. 아무튼 개념관 건립이 순조롭게 또 잘 마무리되기를 서울시 기원합니다. 땅인데요. 예. 박원순 시장도 저희가 면담을 했고 예. 그래서 서울시 땅을 이제 불화를 받고 예. 불화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지려고 하는 건데 국민 성금 모금 형태로 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나중에 혹시가 아니죠. 참 나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때가 되면은 또 한 번 모셔서 박영석 대장 얘기를 집중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특정 이슈라기보다도요. 지금 우리 사회 현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저것 정의원들이 또 현역으로 계시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셔서 이것저것 짚어보고 또 저하고 토론도 할 텐데요.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 의원에게 묻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우리 김영민 PD가 몇 가지 소개해 주시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의원. 네네. 오늘 오후에 검찰이 이제 국정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뭐 내용은 대충 추정은 가긴 갑니다만은 우선 핵심은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불구속 기소 이걸 두고 논란이 있었고 또 뭐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도 쏟아지고 이런데 이 검찰의 기본적인 이 수사 결과 그동안에 나온 것만 가지고 볼 때 정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예. 검찰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이 됐고 예. 그리고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를 하려고 했으나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으로 아이고, 야, 참, 황교안. 이름도 잘 짓는다.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그 갖고 제목, 있는 그 누가 제목을 만들라. 황 장관께서 예. 수사 방해를 했다는 의혹이 짙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국정원법만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려고 예.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검찰은 굽히지 않고 선거법까지 걸어서 기소를 했는데 불구속 기소 부분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매우 농후한 예. 분이거든요. 그분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 그래서 있었죠. 주진우 기자를 사전 구속영장 청구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어제 하필 또 그런 기사가 또 나왔죠. 네. 예. 제가 트위터에 최초로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진우와 예. 원세훈 누가 더 무겁냐. 좋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이어주세요. 그래. 네. 그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실망과 많은 또 기대도 있을 텐데 사실은 선거법 기소를 한 거는 저도 국정원 특위에서 활동 중입니다만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제기하고 요구한 부분이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신경민 위원장을 한 국정원 게이트 특위 활동이 예. 일정 정도 성과는 있었다. 예. 그러나 황교안 장관의 이런 교묘하고도 황당하고도 이런 수사 지위 아닌 지위로 예. 불구속으로 결판은 났는데 지금 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각종 개인 비리 글쎄요. 혐의가 드러나고 있고 또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황교안 장관이 검찰에서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 예. 하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비리로 오히려 구속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아니 근데 야당에서는 당초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결의안을 낸다고 그러더니 어제는 보니까 황교안, 곽상도 민정수석을 묶어서 사퇴 촉구안으로 수위가 좀 낮아졌어요. 수위가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일단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제 대정부 질의 과정에 답변 태도를 보자. 예. 그리고 월요일 날 법사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때의 의원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황교안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고 야. 최종적으로 판단하자. 네, 이런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해임 건의안을 설령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예. 내야 된다. 왜냐하면 선거법 기소를 검찰이 했는데 그것은 황교안 장관이 양보했거나 예. 정신을 차려서 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원칙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황교안 장관의 교묘한 방해 행위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본인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칙대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 예. 이렇게 이제 명쾌하게 제시하는 정청래 안과 그리고 내도 예. 과반 수석이 안 되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오히려 그 카드를 썼을 때 오히려 압박 수위라든가 이런 카드가 아니라 물거품이 되는 카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예. 현실론적인 정청래의 반대 지점에 있는 신중론파. 그래서 명쾌파와 신중론파가 지금 양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그런데 문재인 캠프의 SNS 대응팀장을 지낸 그 현역 의원의 그 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어요. 또 게다가 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 지낸 안도현 시인에 대해서도 네. 뭐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걸 두고는 뭐 균형 맞추기다 이렇게 한 보는 시각들도 있고 물론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고 또는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요? 인재근 의원 비서관이죠? 비서관인데요. 예. 네. 지금 몇 번 이렇게 소환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예. 응하지 않아서 긴급 체포 형태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문제가 되는 이게 이제
혐의가 유사사무소에서 글쎄, SNS를 했다는 건데요. 본인들은 허락을 받았다, 일단 신고된 거라고 하죠? 그때 종편 방송사들 대동하고 선관위에서 두 번이나 쳤어요. 예. 그 장소를. 근데 거기는 민주당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사무소가 얘기가 안 되네. 예,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시발단 같은 이런 뭐 알바가 아니고 당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도현 시인 부분은 제가 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국정원 이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이 아니냐 예. 하는 강한 의혹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거는 두 개 그렇게 묶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 다음에 요 며칠 엊그제까지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남북 당국자 회담 무산 놓고서 남북은 지금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인데 어떻게 봐요? 이건 꼭 뭐 소관 상임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 소관 상임이 일뿐만 아니라 제가 참 그렇군요. 외통이니까 참. 일뿐만 아니라 제가 또 통일 운동을 하다가 또 구속까지 됐었고 제가 통일 전문가입니다. 제가 좋아요. 그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면에서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하십시다. 드려볼까 하는데 저는 상임위에서 줄곧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권의 이익보다는 민족의 이익이 앞서야 된다. 그리고 정권의 자존심을 놓고 민족의 대업을 그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번에 급과 격을 놓고 이렇게 대사를 그르친 대표적인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제 북한에서도 성명을 내고 우리 통일부에서도 성명전으로 지금 거칠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북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한 급을 높여서 이번에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북한 주장은. 다시 말해서 조평통 부국장을 지금까지 내보냈는데 그게 이제 내각 참사였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한 급 위, 상급 국장을 내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한 급을 높여서 올려보냈는데 왜 남쪽은 통일부 장관으로 하기로 해놓고 왜 통일부 차관으로 이렇게 내보내냐. 이게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에서는 김양건 대남비서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비서가 급이 맞다라고 이제 우리 통일부는 주장을 하는 건데 북의 또 주장은 북은 당 중심 국가거든요. 우리는 이제 행정부 중심 국가고 그렇게 봤을 때 북한에서는 김양건 대남 비서를 총리급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부총리급. 최소한 부총리급.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입장이 팽팽하게 다른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상호 인정. 상호 인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회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도 북도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청래는 또 청와대에서 비판합니다. 뭐라고? 양비로는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오만불순한 태도입니다. 남도 북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것조차 안 된다. 그러면서 마치 종북이다. 종북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청와대에서 한 듯한 이런 것은 대단히 오만불순하고 국민 위해 설에는 그리고 무오류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에 남북 당국자 회담도 이렇게 좀 무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중국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우보슝 대만 명예주석이 지금 실권자도 아닌데 그반 따지고 만나서 남북 중국과 대만 양안의 문제를 논의했는데 아까 우리 조간 브리핑 시간에 월드비 시간에 우리 황준호 기자도 이걸 소개했습니다마는 만나려고 한다면 물론 격을 맞추면 좋고요. 격을 맞추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좋은 격을 맞춰야 됩니다. 맞는데 뭐 어쨌든 그것만을 따지기 전에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봐요. 남북의 상황이 그런 경우에도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나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남과 북이 만날 때는 어느 누구와도 어느 장소에서도 만나겠다. 보통 이런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레토릭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수사적 표현이고 이런 걸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한 가지 또 우리가 내가 꼬집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전에요. 예. 주미대사로 통일부 총리를 지낸 분도 갔었고 장관을 지낸 분들도 한부 총리, 뭐 이용구 총리도 예, 주미대사로 갔었고요. 총리 지낸 분이 갔었죠. 한덕수 총리도 예, 예. 주미대사로 가장 갔는데 최근에는. 그분들이 만나는 미국의 파트너가 차관보입니다.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그 밑에 차관보입니다. 이게 이제 좀 1급, 다른 우리로 말하면 1급. 예, 다른 경우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총리까지 지낸 분이 미국에 가서 차관보까지 만나서 사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급이 맞지 않지만 예. 어쨌든 주미 대사로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죠.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이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 좀 낮은 급이면 어떠냐. 그리고 북한도 꼭 그렇게 본인들의 주장만 해야 되는가. 자존심을 세워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남북 당국 모두가 이것은 비판받아야 될 문제이고 한 발 물러서 생각하면 그야말로 초가삼칸 다 태우는 거죠. 예. 빈대 우리가 같은 자존심 이라고 말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격과 자존심이 매우 우리 국민 정세에 중요하다고 저는 하는 점을 인정하지만 예. 그러나 회담을 무산시킬 정도까지의 그런 일이었는가. 그냥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예. 그러니까 양비론으로 접근해서가 아니라 남북 모두 좀 통큰 정치, 그런 통큰 배려 이게 좀 필요했다, 부족했다 이 점을 네. 지적하시는 거죠. 네네. 청취자 질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소극지인가요? 야당답게 거세게 저항해야 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짧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청래는 거세게 지금 하고 있죠. 자기만 혼자 하면 어떡해요? 다른 의원들은 뭘 합니까? 네, 농담입니다. 이 당에요. 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국정원 이 특위에서 예. 특위위원들은 열심히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예. 근데 일정하게 이제 한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제도권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다 주장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곧바로 또 불어닥칠 역풍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각자 포지션에 맞게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127명이 모두 나서서 규탄 집회도 하고 청와대 앞에도 저는 가야 된다. 그런 걸 왜 못해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대선 과정에서 12월 14일 날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예.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던 반대로 예. 저는 주장합니다.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가 너무 많은 진실의 실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책임져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빨리 말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 논리적으로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왜 장외투쟁 하지 않느냐. 예. 저는 이제 장외투쟁 판대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 내에서 충분하게 더 문제 제기를 하자. 또 이런 신중론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예. 청취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원세훈 선거법 위반이 원세훈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지요. 그 상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부는 바로 MB. MB의 지시 의혹으로 국민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주장이 실제로 국회에서도 나옵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수시로 이제 독대를 했다는데 예. 그럼 이런 얘기를 안 나눴겠느냐?
그리고 원세훈 원장이 독자적으로 이걸 했겠느냐, 예.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법무부 장관 답변에 의하면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검찰에서 지금 다 조사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는 뉘앙스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안철수 신당 얘기 좀 합시다. 이 얘기를 질문을 하나 끊으려고 하는 계기는 15일자로 나온 엊그제 나온 그 시사인의 여론조사가 아주 혹시 정 의원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눈에 띈다고 할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지금 광주시장 강훈태 현 시장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캠프에 있는 그 연구소의 장하성 소장 두 분을 가상 대결했을 때 장하성 소장이 53%인가 아마 그리고 50 몇 프로고 현 강훈태 시장이 26%가 쉽게 말하면 꼽으로 나와요. 이 예만 보면 꼽이고 그 외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거의 안철수 신당파가 아직 구체적으로 실체도 있지도 않은데 싹쓸이 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개업 특수라는 건 있죠. 아, 개업 특수. 네. 네, 식당에서 개업을 하면 일단 관심을 끌게 되고 그리고 예. 새 것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무기력에 대한 실증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가 뭐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항상 춤추는 것이고 예. 그리고 막상 선거전에 돌입하면 이 여론조사 양상은 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 뭐 그분의 신당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할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새 정치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4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어떤 분이 민주당의 진로도 미스터리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 앞자리에 정청래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우리 간추린 뉴스 잠깐 듣고 다시 계속하십시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 모시고 이것저것 시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네. 안철수 신당 얘기는 막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사안이 많습니다. 전두환 추징특별법 제정이 뭐 여야 이견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공개적으로 어제 보니까 반대를 하고 나섰던데요.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어제 안민석 의원이 예.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렇게 제기했어요. 전두환 합수본부장한테 박근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죠. 6억 원을 줬는데 예. 그 6억 원을 지금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33억이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총 재산은 28억이다. 예. 어떻게 갚을래? 총리한테 그렇게 물었죠. 총리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총리가 역정을 좀 내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예, 사회 환원한다고 했으니까 뭐 하시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또 버진 아일랜드 조세피난처에 장남 전제국 씨가 뭐 돈이 있는 건데 혹시 그것이 전두환 씨 재산은 아니냐 또 이런 의혹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공소시효라는 게 만료가 되는데 이것을 연장하는 예. 전두환 추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도 그리 반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정서상 반대하기도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4만 몇천 원 추징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래서 1년에 만 원도 채 못 걷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큼 충분히 철저하게
추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뭐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시기가 만료되면 좀 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것을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돼야 되겠죠.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정권에 대해서 책임론을 물으면서도 본인은 현 정권에서 이걸 뭐 마무리 짓겠다 막 그런 내용으로 의지를 밝힌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 정도로 나오면 야당이 좀 세게 나와서 박수를 어떤 건 쳐줘야 되는데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민주당 요즘 안 그래요 진짜? 점수 따는 민주당원인 정청래가 보더라도 좀 약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확실히 죄송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다고 방금 얘기 들으셨죠? 자,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편 4사가 비밀 TF팀을 만들어서 대정부 로비와 함께 요즘 한창 두드려 맞고 있는 CJ 공격을 도모했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폭로하셨죠? 네, 최민희 의원이 예, 본회의장에서. 예. 최민희 의원하고 그 내용 물어보니까 최 의원은 정 의원하고 같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하여튼 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로비가 실제로 실행된 정황이 좀 있습니까? 그 회의 문건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역할 분담됐더군요. 역할 분담하고 예. CJ의 약한 고리를 치자 뭐 이런 글쎄. 얘기도 있고 누구는 청와대를 맡고 글쎄요. 누구는 국회를 맡고 야당을 맡고 사사가, 이렇게 해서 예. 참 내용을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예, 지저분하고 본인들은 무슨 기업의 담합 이런 것을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언론이 그러면서 본인은 또 뒷구멍에서 이렇게 담합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 언론 특히 종편들의 슬픈 뒷모습을 예. 보았습니다. 참 측은하고 그리고 이 종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 2004년도에 제가 발의했던 신문의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안이 예. 미디어 악법으로 날치기 되면서 종편이 출연하게 됐는데 그 법을 대표 발의했던 당사자인 저로서는 종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악법도 법이라고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편들이 근데 영업 활동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그 공정거래에 맞게 해야 되는데 참 그 문건을 보면 이제 계획 단계고 예. 두 번 만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 회의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시기는 지금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모여서 회의까지 하고 TF팀까지 꾸렸다는 것에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뭐 종편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작태를 하고 있는 종편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출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후속으로 바로 질문이 잇따랐는데요. 지난번에 왜 그 건으로도 한번 오셔서 말씀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네. 특히 최근에 5.18 관련 이런 발언이라든지 해서 종편에 대한 그 사회적인 불신, 지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도 종편 4사에서 부르면 쪼로로 달려가죠? 왜 안 불러주나 싶을 거라 아마? 5.18 현장에 예. 뭐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예. 뭐 그리고 광주 영령들의 시신을 놓고 뭐 홍어라고 표현하는 이런 폐륜적 예.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편에 나가는 게 맞느냐 해서 또 민주당에서는 또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또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럴 줄 몰랐냐. 그랬더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느 기자가 또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종편 얘기는 또 좀 이따 또 부속으로 또 하기로 하고요. 아니 지금 이번에 김한길 대표 체제로 새로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왜 인기가 이렇게 엉망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봐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죽게 내버려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김한길 대표도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봐도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금 그 열심히 하시는데 본인도 괴롭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긴 해보는데
그것이 효과는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방향이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강한 야당성, 예. 정체성, 선명성, 그리고 명쾌성. 그걸 다 바라죠. 예, 이 가운데에서 유연성 이것이 예. 남아야 되는데 지금의 지도부는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경제민주화라든가 민생 이런 부분이 물론 중요하죠. 이런 좀 유연한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은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여당이 다 낚아채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투쟁 이런 부분이 실제로 국민들이 야당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정책 대안 당연히 그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거를 승부수로 걸어서는 안 되고 그건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 야당으로서의 이 정치투쟁 그리고 여당이 잘못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동력 이런 것이 국민들이 실제로 야당에 기대하는 거죠. 여당에 기대하는 것과 야당에 기대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저도 공감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야당성 회복 이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레버리지가 되지 않을까. 레버리지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뭐라 그러죠? 뭐요? 지렛대. 지렛대 좋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걸 정 의원도 알고 있고 저도 네. 공감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또 야당 지지자들이 그런 기대할 텐데 왜 지금 야당에 그런데 김한길 체제와 같은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체제가 등장했을까요? 그렇다면요. 민주당이 세간의 인심을 그렇게 모르는 겁니까? 이제 당대표의 행보는 예.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면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는 강력한 장외투쟁을 했어야 맞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됐어요. 이런 거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매일 거리에 나가서 장외투쟁 하니까, 또 인기가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의 체질로서는 좀 안 맞습니다. 민주당 거래에 나온 거 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촛불 집회 이후로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별로.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죠? 예. 근데 그 이후 큰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니까 YS DJ 같았으면 국정원 같은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예. 그냥 정권을 잡고 흔들고 이렇게 했겠는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아쉽다. 이제 이런 야당이 국정을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은 방금 정 의원 얘기처럼 그런 큰 사건을 이렇게 간과하고 무력하게 있는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누가 표를 줘요. 지금 뭐 한 자리 숫자 나올 모양인데 저는 응당한 것이라고 봐요. 자, 종편 얘기 좀 더 하죠. 종편사들은 부인하지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그런 문건 나오고 난 뒤에 종편사들이 나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작전을 쓴 것 같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런 언론사든 뭐든 간에 대정부 로비하는 거 우리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뭐 입법에 대해서 청원도 하고 청원하고는 로비하고 또 다르죠? 뭐 그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금품을 주고받거나 그러지 않으면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실에도 뭐 정부 관계자도 오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오셔서 이런 법 내달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것은 뭐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뒤가 구린 것은 본인들도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종편들의 생존 전략이라면 그런 비밀 TF를 꾸려서 부당하게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콘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곡 방송이나 하고 있고 편파 방송이나 하고 있으니까 누가 그 방송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뇌 구조를 바꿔야죠. 이번 종편 4사가 이렇게 불법이 아니라 비밀 TFT 만든 게 이제 추가 특혜. 기존에 이제 종편은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추가 특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인 SO한테서 수신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든지 또 그 작전으로서 CJ를 압박한다든지 또 8VSB 전송 방식을 허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미디어랩 적용 연기 이런 데 보면 특혜 또 특혜 이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만나서 각자 역할 분담해서 니는 청와대, 니는 국회, 니는 방통위 이 짓거리를 한 건데
이 종편 이대로 놔둬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최민희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폭로하면서 이경재 방통위원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예. 이경재 위원장 답변이 그 문건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답변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들킨 거죠. 그래서 방통위에서도 그 작전대로 그렇게 들어줄 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통위는 지난 정권에서 최시중 체제 방통위는 종편을 탄생시킨 산파가 아니라 주역이고 그 이후로도 방통위는 통신 종편에 대해서 쭉 우호적이고 추가 특혜를 못 줘서 난리지. 지금 방통위가 종편을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뭐 관리한다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행정적을 공정하게 집행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요. 종편의 이 광고 시장의 예. 그 물량을 봤을 때 예. 실제로는 종편 지금 4사인데 한 개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다가 이제 4개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자력 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남을 때는 살아남고 또 자동적으로 퇴출될 때는 퇴출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것을 한강에 뭐 돌 던지기죠. 예. 이게 깨진 독에 물 붓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4개의 종편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서 아무리 특혜를 주고 도와준다 한들 예. 그것이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요즘 최근 오늘 한겨레 일면에도 났지만 CJ 이재현 회장이 뭐 510억대 탈세 이런 큰 기사가 나와서 최근 이제 CJ도 검찰 수사가 잇따라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니까 CJ에 대해서 무력 진압을 해야 된다. 참 표현도 아주 참 조잡하기 짝이 없는데 네. 이런 내용은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선술집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회의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내용이 그대로 될 리도 없고 예. 소위 말한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참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좀 슬프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을 외국에 있는 언론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참 부끄럽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종편 심사 과정의 문건을 공개하라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는데도 뭐 미적미적거리다가 되게 두드려 맞고는 방통위가 뭐 준다 하다가 또 뭐 어쩐다 하다가 이렇게 또 종편하고 방통위가 또 짝짝꿍이 되어 있는데 이 아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통위가 종편 심사를 허가하는 그 문건이 자기들 개인 자료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 신문사, 언론사들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 청취자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예. 사기업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사기업이죠. 사기업이에요. 근데 내용은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신문을 팔아서 얻는 수입은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이라는 관점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것은 개인 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회사는 개인 기업이고 하는 일은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신문 언론으로서의 사회의 공기로서 할 역할이 자꾸 휘둘리는 거죠. 사기업의 입김으로, 사주의 입김으로. 예.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이 공익적 활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익을 내야 되는 개인 회사처럼 그런데 골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나 방송 내용 등이 허접하고 선정적이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론사에 대한 이런 이중 구조 이런 부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2004년도에 제가 신문법을 대표 발의할 때 예. 이런 신문 개인 기업의 경영 구조 예. 그리고 경영 상태를 의무적으로 예. 신고하는 그런 법을 제가 만들었고 예. 그리고 신문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는 조중동으로 독점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방송까지 겸용시키는 것은 예. 불가하다. 그 법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2008년도에 미디어 악법으로 날치기 처리되면서 종편이 탄생을 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종편이 나왔다 할지라도 종편이든 신문이든 투명한 경영 구조 그리고 경영 자료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예.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고 예. 그것에 따라서 세금도 제대로 물리고 이런 언론사의 경영 구조를 좀 법적으로 다시 좀 강화해서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 의원님 오늘 금요일인데요. 네. 오늘 정 의원님을 초대석에 모신 것은 특정 한 주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사 모신 것보다는 가끔씩 이렇게 시국 현안들 몇 가지를 같이 모아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점검도 하고 짚어보는 그런 자리로 오늘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나오셔서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그래 주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국민 TV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국민 TV이기 때문에 오라면 오고 예. 가라면 가고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정 의원님 아침 일찍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